공항에는 수많은 라운지가 있지만 머무는 경험은 모두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은 시드니 공항에서 항공사 비즈니스 라운지 3곳과 아멕스 라운지까지 총 4곳의 라운지를 한 번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중 첫 번째 라운지는 전 세계에서 단 9곳만 운영되는 시드니 국제공항의 에어 뉴질랜드 라운지입니다. 시드니 국제공항에 위치한 이 라운지는 에어 뉴질랜드 항공사의 해외 최대 규모 라운지이자 2015년 에어 뉴질랜드가 지금의 모던한 라운지 디자인을 처음으로 선보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출국 심사와 보안 검색을 마친 뒤 라운지 안내 사인을 따라가면 되는데요. 에어 뉴질랜드 라운지는 59번 게이트 인근의 아멕스 센츄리온 라운지, 에미레이트 라운지와 같은 동선에 위치해 있고 바로 옆에 싱가포르 항공 실버 크리스 라운지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어요. 3층엔 싱가포르 항공과 에어 뉴질랜드 항공사 라운지가, 1층엔 에미레이트 항공사 라운지와 아멕스 센츄리온 라운지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바로 싱가포르 항공 실버 크리스 라운지가 보이고요. 그 옆으로 에어 뉴질랜드 라운지가 있습니다. 우선 에어 뉴질랜드 라운지로 먼저 가볼까요? 이 라운지는 에어 뉴질랜드 비즈니스 또는 퍼스트 클래스 승객 그리고 스타이 얼라이언스 비즈니스 클래스 이상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에어 뉴질랜드의 상용 고객 멤버십인 에어포인트 엘리트, 골드, 그리고 코르 멤버, 스타이 얼라이언스 골드 회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드니 에어 뉴질랜드 라운지는 글로벌 건축회사 겐슬러와 협업해 설계되었습니다. 공간은 하나로 이어져 있지만 용도에 따라 여러 분위기로 나뉘어져 있어요. 리셉션을 지나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바 쪽으로 향합니다. 이 바가 라운지의 중심이자 가장 눈에 띄는 포인트예요. 에어 뉴질랜드 라운지 특유의 화이트와 퍼플 컬러 조합이 공간 전체에 잘 녹아있고 과하지 않으면서도 분명한 개성을 보여줍니다. 제가 방문한 시간은 오전 시간대였고 라운지는 비교적 붐비는 편이었는데요. 공간이 잘 구획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충분히 관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또 식사 공간을 휴식 공간과 분리해둔 점이 전체적으로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느꼈어요. 특히 항공기를 보는 걸 좋아한다면 활주로 뷰가 있는 창가 좌석이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제가 방문했을 때에는 라이브 쿠킹 스테이션에서 간단한 핫푸드가 제공되고 있었고요. 요거트, 제철 과일, 데니쉬와 크루아상과 같은 페이스트리와 식빵, 우유, 스무디, 시리얼 등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침에도 가볍게 식사할 수 있는 구성에 가까웠습니다. 음식에 큰 기대를 두는 분이라면 기대치는 조금 낮추고 방문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2022년에) 갔을 때와 세팅만 달라졌을 뿐 구성은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죠. 한쪽에는 커피 머신과 주류, 주스, 소프트 드링크가 준비되어 있었고 라운지 곳곳의 음료 스테이션에서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바는 상시 운영되고 있고요. 주류 메뉴와 바리스타 커피를 함께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태블릿을 통해 원하는 커피 메뉴를 개인 취향에 맞게 주문할 수 있고요. 저는 시드니에서의 마지막 플랫 화이트를 이곳에서 마셨습니다. 디카페인 옵션도 있어서 저녁이나 밤에 커피 마시기에도 부담 없겠어요. 근데 커피 맛이 진짜 제가 마셨던 플랫 화이트 중에서 제일 썼고요. 컵도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이 손잡이 부분에 손이 안 들어가서 두 손으로 마셔야 했습니다. 허기짐을 해결하기 위해 빵도 한 조각. 와인이나 칵테일 같은 주류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에어 뉴질랜드 라운지에서는 샴페인은 제공되지 않지만 대신 뉴질랜드의 스파클링 와인을 맛볼 수 있었어요. 작은 부분이지만 커트러리 디테일까지 신경 쓴 모습입니다. 그래도 10여 년이 지난 지금 봐도 촌스럽지 않은 완성도였습니다. 잘 만든 라운지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낡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리뷰할 라운지는 싱가포르 항공의 실버 크리스 라운지입니다. 싱가포르 항공 상위 클래스 승객과 스타 얼라이언스 골드 회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입구 바틱 패턴부터 싱가포르 항공 특유의 브랜드 정체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라운지는 싱가포르 디자인 스튜디오 옹앤옹이 전 세계 실버 크리스 라운지 리뉴얼 프로젝트를 담당했는데요.
내부 규모는 에어 뉴질랜드 라운지보다 작았지만 첫인상은 포근하면서도 고급스러운 특급 호텔에 온 느낌이었습니다. 창가 쪽에는 활주로 전망의 좌석이 있어서 자연광과 개방감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요. 라운지 중앙에는 간격 넓은 소파 좌석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1인 비즈니스 승객을 위한 높은 칸막이 좌석도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업무를 보거나 조용히 쉬기 좋았어요. 저도 이 좌석에 앉았는데 마치 싱가포르 항공 비즈니스 클래스 탄 느낌이 들었달까요? 프라이버시가 제대로 보호되는 좌석이라 꽤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뷔페 메뉴는 서양식과 아시아식이 함께 제공됩니다. 스크램블 에그와 베이컨, 소세지, 그리고 콘즈와 같은 죽과 콩놀이, 토마토와 버섯구이처럼 따뜻한 조식 메뉴에서부터 시리얼과 요거트, 우유, 베이커리류, 계절과일과 뮤즐리, 여기에 따뜻한 만두까지 준비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선택폭이 꽤 넓은 편입니다. 음료 구성도 충분해 보였는데요. 스파클링 와인을 포함한 레드와 화이트 와인, 맥주와 소프트 드링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파클링 와인과 뉴질랜드 피노누아 와인도 한잔 했는데요. 탑승 전 가볍게 마시기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보드카와 진, 위스키 등 또 다른 종류의 주류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탭워터와 팁박스도 한켠에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역시 바리스타 커피 서비스인데요. 태블릿으로 원하는 커피 메뉴를 주문하면 즉석에서 만들어주는 방식이라 라운지 경험의 만족도를 확실히 높여줍니다. 일회용 컵에도 가져갈 수 있어서 탑승 게이트까지 거리가 있다면 커피를 들고 이동할 수도 있죠. 싱가포르 현지 라운지에서는 샴페인이 제공되지만 여기선 제공이 안 되는 점 조금 아쉬울 수 있겠고요. 또 3년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나항공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었지만 현재 스타 얼라이언스 골드 등급까지 갖춰야 입장 가능한 라운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라운지였습니다. 세 번째 라운지는 바로 아래 1층에 위치한 아멕스 센츄리온 라운지입니다. 저는 아멕스 플래티넘 카드로 이 라운지를 이용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는 본인 포함 동반 2인까지 입장 가능해서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꽤 좋은 라운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센츄리온 라운지는 공항 속 프리미엄 호텔 라운지를 컨셉트로 각 지역마다 로컬 아이덴티티를 함께 담아냈습니다. 시드니의 라운지는 호주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이 특징인데요. 바에는 호주산 원목 소재가 적용됐고 전체적으로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색감이 반영되어 차분하고 안정적인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공간 곳곳에 배치된 식물과 나무 오브제는 자연스러운 무드를 한층 더해줍니다. 바를 기준으로 왼쪽엔 간단한 뷔페, 오른쪽엔 휴식과 업무 공간으로 배치되어 있는데요. 바에서는 커피와 티, 주스, 스프리츠, 그리고 와인과 같은 주류 메뉴가 준비되어 있었고요. 역시 샴페인은 없지만 여기선 호주 스파클링 와인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좌석의 소파 상태가 슬펐지만 잠시 앉아서 와인 마시면서 짧은 여유를 즐겼고요. 안쪽에는 음료 스테이션과 추가 좌석이 있습니다. 다만 공간이 넓지 않아서 오전 시간대엔 꽤 붐비는 편이었어요. 사람들 정말 다닥다닥 붙어서 앉아있는 거 보이시죠? 뷔페는 비교적 간단한 구성입니다. 시리얼, 제철 과일과 샐러드, 치즈, 찻즙 주스와 요거트, 소세지와 베이컨, 계란 요리와 같은 핫푸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침에 가볍게 즐기기 좋은 음식들이죠. 베이커리류도 구색에 맞춰 있고요. 음식 구성은 스카이팀이나 프라자 프리미엄 라운지와 비슷해서 이 라운지만 따로 들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프리미엄 경험을 기대하기엔 아쉽다는 후기도 많은데요. 기대를 조금 낮추고 방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소개할 라운지는 스카이팀 라운지입니다. 위치는 24번 게이트 바로 옆에 있고 앞서 소개했던 3개의 라운지와는 반대 방향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5년 처음 문을 열었고 전 세계 세 번째 스카이팀 공식 라운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한항공 비즈니스 클래스를 이용하면 이 라운지로 안내받게 되죠. 스카이팀 항공사의 퍼스트 또는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 그리고 엘리트 플러스 회원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입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한층 내려가는 구조인데요. 내려가는 순간 스카이팀 각 항공사의 웰컴 메시지가 담긴 액자월이 먼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항공동맹 라운지라는 정체성이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인상적인 연출입니다.
내부 전체는 스카이팀 시그니처 블루톤과 우드 소재가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으로 차분하면서도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분명하게 느껴졌어요. 좌석 구성도 꽤 다양한 편인데요. 메인 다이닝 공간에는 통창 너머로 주기된 항공기를 바라보며 머물 수 있는 좌석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가장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는 항상 라운지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가는데요. Can I have one flat white, please? 주류뿐만 아니라 바리스타 커피를 마실 수 있기 때문이죠. 호주에서의 마지막 커피로 항상 플랫 화이트를 마시는데 꽤 만족스러운 맛이었습니다. 음식은 뷔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본 구성으로는 제철 과일과 샐러드, 요거트와 찻즙 주스, 콜드컵과 치즈 플래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주류도 냉장고에 함께 비치되어 있고요. 소프트 드링크와 와인도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수와 스파클링 워터는 탭 형태로 이용할 수 있고요. 말린 토핑과 사과, 오렌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핫푸드 코너에는 감자와 콩 요리, 소세지와 베이컨이 준비되어 있고 스크램블 에그는 준비 중이네요. 콘지 등 따뜻한 메뉴 라인업도 함께 제공됩니다. 그 밖에 베이커리류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는데요. 크루아상과 데니쉬와 같은 페이스트리류가 넉넉하게 채워져 있었고 한켠에는 시리얼과 빵을 곁들일 잼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호주 국민잼 베지마이트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맛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라운지 곳곳에는 쿠키와 스낵, 팁박스와 주스도 비치되어 있어서 어디에 앉든 편하게 음료를 가져다 마실 수 있습니다. 라운지 안쪽엔 업무용 책상과 부스형 좌석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기능에 충실한 모습이죠. 프라이빗한 VIP룸은 아마 퍼스트 클래스 승객을 위한 전용 구역이 아닐까 싶네요. 스카이팀 라운지는 하버항공사가 없는 공항에서 동맹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라 합리적으로 느껴집니다. 다만 비교적 최근에 리뉴얼을 마쳤음에도 개성이 뚜렷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효율성에 초점을 둔 라운지라는 인상이었습니다. 잠깐 머물다 가기엔 괜찮지만 상위 클래스 승객이 기대할 만한 프리미엄 서비스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스카이팀 항공사 라운지에 다른 옵션이 없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번 리뷰에서는 호주의 플랫 캐리어 워널드를 대표하는 퀀타스 항공을 제외하고 스타 얼라이언스와 스카이팀 중심으로 라운지를 둘러봤는데요. 여러 라운지를 경험해보니까 라운지도 결국 여행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더 분명해지더라고요. 현재 리뉴얼 공사가 한창인 퀀타스 라운지는 어떻게 바뀔지 기대가 되네요. 전 이제 탑승 시간에 맞춰서 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정말 집으로 돌아가는 기분이 드네요. 라운지 여정은 여기서 끝이지만 곧 이어질 탑승기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ee you! 여행자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시드니 명소를 소개합니다. 직접 걸어다닌 도시를 한 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곳이에요. 이곳은 1845년에 지어진 옛 세관청사로 현재는 열린문화공간으로 재탄생된 곳입니다. 이곳은 과거 항구로 들어오는 물류와 관세를 관리하며 도시 흐름을 한눈에 파악하던 장소였는데요. 중앙에 설치된 대형 3D 축소 도시 모형이 그 상징적인 시선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모형 안에는 시드니 하버와 오페라 하우스, 하버 브릿지에서부터 타워 아이를 중심으로 빌딩이 가득한 중심 업무 지구가 전부 축소 재현되어 있었는데요. 시드니 도시 구조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죠. 도시를 잇는 전망대 같은 공간입니다. 시드니 커스텀 하우스는 서큘러 키와 가까워서 여행 중 잠깐 둘러보기도 좋은데요. 도시는 걸어야 기억에 남지만 가끔 이렇게 내려다봐야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저도 구독자님 추천으로 가봤는데요. 시드니 여행 중이라면 커스텀 하우스는 한 번쯤 들러봐도 좋을 곳입니다.